법리적인 부분만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발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날짜가 주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외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떤 또 다른 특검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3특검이 너무 부실했다. 저는 왜 수백억의 그 정말 예산을 들여서 그런 특검팀을 했는지, 정말 이 특검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에도 이런 좀 정치적인 책임을 최소한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더 센 걸 하겠다고 하니까. 내란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남은 핵심 사건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입니다. 사실 내란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처음이잖아요. 네. 바로 이제 아마 내일쯤 그 영장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법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법리적으로만을 앞에 전제로 붙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뭐 혐의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한다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지금 언론지상에 나온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의 중대성 자체도, 어떤 소명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이게 그러면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느냐, 여기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많은 뭐 예를 들어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 방해, 당시 자기도 표결에 했지만은 뭐 추경호 의원 때문에 표결에 방해를 받을 만한 어떤 위협을 느끼지는 못했다. 오히려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은 국회 외곽을 둘러싸고 있었던 경찰들 아니냐, 출입을 방해하고 있었던. 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었다면 국회에 있다가 당사로 갔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는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국회로 왔단 말이에요, 당사에서. 그렇다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본인은 이제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호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할 의도로 진짜 그랬는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범죄 소명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봅니다. 그냥 중앙일보에서는 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상욱 의원 등의 발언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는 뜻이죠. 근데 김상욱 의원도 그게 어떤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뜻이 포함된 내용이지 객관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데, 먼저 이제 범죄의 중대성에서 범죄가 소명됐느냐, 내일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됐었을 때와 안 됐을 때 어떤 이유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사실관계는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또 집결 장소를 바꾸어 버렸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전화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통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원래 추경호 의원이 그날 저녁 때 그 오후에 대통령실에 전화를 해서 저녁을 같이 해도 되겠느냐 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 당일날 12월 3일날 오후에. 왜 그러냐니까 뭐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저녁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로 원래 가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당시 여의도에서 부장급 이상의 언론사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그것도 급조된 만남이었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했느냐? 이 부분도 조금 그렇게 찾기는 고의 자체를 몰랐는데 그걸 동조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것, 그러니까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한 것은 당연히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통령과의 통화도 문제가 아니에요. 1분 30초 정도의 통화에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정도의 어떤 확인만을 받았고, 제일 문제는 지금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여간의 어떤 통화가 있었거든요, 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러면 그때 어떤 7분 동안에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범죄의 진짜 내란에 가담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래서 표결 방해 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결 방해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구속 사유인가요? 표결 방해 행위가 그러니까 그게 또 나름 약간 시도는 했다. 그게 조금 만약에 진짜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가 형법책에서 배우지만은 내심의 마음 자체가 고의일 수는 없잖아요. 고의라는 것은 자신의 내심의 마음이 객관적인 외부적인 행위로서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고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놈을 언젠가 한번 손봐줘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는 건 고의가 아니죠. 내가 마음속에 뭐 촛불 앞에 뭐 비린다고 한들 그게 뭐 어떤 고의는 아니잖아요. 어떤 범죄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제 좀 뭐 지금 이게 지금까지는 법리적이고요. 네, 특검에서 지금 뭐 더 보강 증거를 언론에 나오지 않은 보강 증거를 뭐 영장 실질심사 때 한다고 하고요. 뭐 제가 이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팀에서 어떤 영장 실질심사단에서 증인 신청을 하겠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랬어요.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진술서를 넣죠. 네. 진술서를 넣거나 아니면 신문 조서를 넣거나. 네, 보통 이제 수상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시행될지 안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보도까지도 봤던 기억이 나서 표준한가 보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례적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특검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뭐 법리적인 부분만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발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날짜가 주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2일 날 내일이죠. 12월 2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 발표는 아마 12월 2일 날 밤늦게 또는 3일 날 새벽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법부, 그러니까 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얼마나 부담될까요? 굉장히 부담된다. 여기는 특히나 또 민주당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외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저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요, 이 추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서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 하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라는 건 경고입니까? 정의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까? 이건 압박이죠. 저는 이건 이제까지 해왔던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조리돌림,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인 조리돌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적극적으로 관여하라잖아요. 그동안 관여해, 너 왜 관여했어? 하고 물어더니 이번에는 관여해라. 이건 정말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어떠한 판사도, 어떠한 재판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상급자인 어떤 판사인 대법원장이라든지 고위 법관이 어떤 밑에 있는 하급, 하위직에 있는 아니면 본인의 부하 직원이라는 말도 법원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그쵸. 그냥 각 판사들이 각각의 그냥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영장실질심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판사가 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그것도 돌아가면서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냥 랜덤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분이 하시는 건데 왜 이분의 판단에 있어서 이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을 미치라 이 말인가요? 미쳐라 이거죠. 아니 왜 그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성을 해야 하는 말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왜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대통령은 사법부를 존중하라면서 검사에 대해서 어떤 퇴정한 것이 법권보역이다.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왜 정청래 대표가 별로 이재명 대통령 별로 좋아하시진 않나 봐요. 서로 법권모욕이라고 보시나요? 엇박자 내는 그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시는 거 보면 또 한 번 엇박자다. 좀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다. 부당하다. 그러니까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 이걸 두고 뭐 이재명 대표 그때 영장실질 있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사법부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나요?
저는 그것도 똑같이 비판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관 이거 안 할 경우에는 그 화살은 직접 갈 것입니다. 네. 라고 할 경우에 뭐라고 했을지. 그러니까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해줄 때는 존경하는 사법부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뭐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는 저희가 극한 직업이에요. 나는 예전에는 약간 이 패널들이, 방송 나오는 패널들이 극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극한 직업인 느낌이 듭니다. 너무 뻔뻔하게 검사들 집단 퇴장한 것을 가지고서는 국기 물러내고 법관 모독이다. 아니, 지금 조희대 대법관 불러갖고 조리 돌림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뭐 조요토미 이디엇이라고 하는. 물론 그 사람은 무소속입니다만은. 민주당은, 본인은 불렀기 때문에.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라고 당시에도 어떤 자기 페이스북에 밝히고 있었다시피. 출석도 했죠. 네, 전직인지 현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과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분이 한 거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어떤 그런 조롱성 모욕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다는 둥 부른다는 둥 해놓더니 그러고서는 뭐 나가는 건 법관 모독. 네. 와, 정말 저는 보는 사람이 힘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요. 네, 다른 사람인가 봐요. 그날 해리성 기억장애인 것으로. 네. 그런데 이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각될 경우 각각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기각이 됐다. 기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한 어떤 특검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평가가 굉장히 인색해질 것이다. 뭐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어저께 조성래 의원이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어떤 또 다른 특검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3특검이 너무 부실했다. 더 특별한 특검, 네, 더 특검. 아니, 근데 특검을 3개나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수백억의 예산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검의 내용, 특히나 제일 문제 있는 특검이 뭐냐면, 저는 뭐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뭐 이건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이니까 그것다 손 쳐요. 김건희 특검하고 해병대 특검은, 최혜병 특검은 완전 엉망인 특검이에요. 특히나 최혜병 특검은 완전 엉망이다. 100% 엉망이에요. 뭐 영장은 열장대로 발부가 안 돼. 이게 그래서 도대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할 텐데 공소 유지가 될 수도 있는지. 구속된 사람 딱 한 명 있죠. 예, 의문이야. 아니, 임성근 사단장도 구속됐는데 그것도 이 특검의 본질이 뭐였냐면 외압 수사였잖아요. 외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어떤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구속이 된 거지. 외압이 구속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면요. 지금 정청래 대표부터 수사해야 돼요. 그럼요. 이게 뭐예요? 맞죠? 이게 외압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밝혀낸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버럭 화를 냈다. 이거거든요. 그냥 화를 내고 그 다음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시를 했냐고요. 그 수사기록 다 가져와. 이거 수사 못하게. 이렇게 했냐고요. 그게 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왜 수백억의 정말 예산을 들여서 그런 특검팀을 했는지, 정말 이 특검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에도 이런 좀 정치적인 책임을 최소한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스스로 어떤 민주당에서도 이런 특검 우리가 조금 남용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센 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예상합니다. 자기들이 특검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든 죄가 나올 때까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다 없애자. 이미 가결을 했고 그렇게 지금 내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특검은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안 해야죠. 특검도. 이해 안 됩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될 경우는 그러한데 발부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발부될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민주당 플랜은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제 위원장당 해산 심판을 청구를 하겠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시 원내대표가 이렇게, 원내대표가 어떤 내람에 동조를 했다, 가담을 했다, 그리고 뭐 계엄 해제에 방해를 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아마 위원장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지 않을까. 굉장히 정부를 압박을 하겠죠. 그렇다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냥 못 이긴 척 하면서 이거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근데 그게
정당 해산 심판이 되나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도 권한대행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파면을 8대0으로 이끌어낸 문영배 재판관 자체도 이건 어렵다. 그랬어. 왜 말이 안 된다. 인터뷰 요즘 강연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특히나 뭐 거기서 우리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듯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자마자 한동훈 대표는 와가지고 이건 불법적인 계엄 선포다. 위헌위법적인. 뭐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표결권은 없었지만은 독려했죠. 네, 본회의장에도 같이 들어갔었고 당시 18명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지금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도 당시 표결장에 있었었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에 한 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될 수 있는지 안 된다 해도 지금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결론이 금방 안 나니까요. 만약 한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거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결론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촉구할 수 있죠. 심판 자체를. 촉구를 해서 내년 선거 전에만, 만약에 6월 선거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죠. 보통 빨리 하면 3개월 정도, 3, 4개월이면 충분히 나고, 특히나 이 사건, 만약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신청이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그냥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3, 4개월 안기는 끝내줘야 돼요. 뭐 그렇게 갈 사건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리가 엄청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니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뭐가 반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반할 만한 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를 해야죠. 정부와 그다음 당이 국회의회의 권력이었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당원이 그랬다 해서 당원의 1호 당원이라는 표현도 그냥 그 표현에 불과하지. 수십만의 당원 중에서 한 명인데 어떤 당원의 한 사람의 어떤 불법적인 걸 가지고 그 정당, 소속된 정당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